184페이지의 함수의 최대와 최소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해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도함수의 활용으로서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같이 봐주세요. 184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처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외울 건 없고요.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읽으면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암기할 정도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라는 건 이 두 개는 y 값입니다. y 값. 자, 요걸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함수는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잖아요. 그 y 값 중에 제일 큰 거, 그다음 y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혹 친구들이 이거 x값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x값이 아니라 y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 y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그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거, 이 함수값이 y값이라는 얘기예요. 값 중에 가장 큰 거.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fx는 극값과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 fa, fb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잖아요. 일정한 범위가 나오면 범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극대에서 극대값, 극소에서 극소값을 찾아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극대 극소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단순히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극소 할 수 있는데, 물론 구간과 함수값에 따라서 최대값 가장 높은 점이나 최소값 가장 낮은 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경우는 이렇게 양 끝이 까마다는 건 지금 경계값을 포함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는, 그죠? 그 계급의 양 끝에서 최대랑 최소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빵꾸 나 있다는 건 이게 지금 그 열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이 될 수가 없고 닫힌 구간에서만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최대값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최소값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낮은데 빵꾸기 때문에 최소값이 안 되고, 빵꾸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되냐, 이게 빵꾸여도 어떻게 돼? 여긴 까맣고 여긴 빵꾸인데 최대 여기 극대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그렸을 때 일단 좌우 경계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좌우에 그러니까 닫힌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 확인을 해서, 닫힌 구간이면 양 끝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그 안에 있는 최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는 경계값에서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림을 외우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다는 경우고, 그다음 양쪽이 다 빵꾸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이렇게 최대나 최소가 둘 다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3차랑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이상의 정보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주로 3, 4차 그래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수 2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건 3차, 4차가 주로 됩니다. 주로 다루는 건 3, 4차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교재 185쪽에 예제 41번이에요. 제 41번. 자, 구간 이게 닫힌 구간이죠. 마이너스 2랑 4에서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9x 플러스 28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경계 양 끝이 이게 닫힌 구간이니까 f 마이너스 2 구하고 f4도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8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은 26이고 그다음 얘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9 곱하기 4 더하기 28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8이 나옵니다. 8. 자, 경계 양 끝값이고 그다음 이 경계 안에 극대랑 극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미분계수가 0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고 3, 1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0이지, 그렇지? 그렇죠?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f 3도 구해보고 f 마이너스 1도 구해봐야 돼요. 극대나 극소를 무조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닫힌 구간 안에 그 미분계수가 0 되게 하는 게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 구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리고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3을 어디다 넣냐면 이 도함수에 넣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 넣습니다. 원래 함수에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 더하기 28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8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위에서 지금 구했던 것 중에서 F2가 마이너스 26, 8, 1, 33 중에서 제일 큰 거는 33, 제일 작은 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3이고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그래프 그려도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래프 꼭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도함수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죠. 이렇게. 자, 이게 y는 f 프라임 x야.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부호 때문에 한다 그랬죠. x축 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된다? 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러면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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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치?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1로 제일 작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33으로
최대가 나왔는데 이게 양 끝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고 지금 꼭 극소가 극대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극소가 이렇게 두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극소가 이 극대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클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잘못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계 양끝값이 닫힌 구간일 경우에 경계 양끝값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 극대나 극소가 들어있으면 극대 극소 다 찾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최대, 제일 작은 것 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 네.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만 또 3, 4차는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4차인 경우에는 또 특별히 꼭 그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일 경우에는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 구간의 양끝값 중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극대랑 극소값을 갖는 x값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열린 구간인 경우에는 양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 제일 높은 점과 제일 낮은 점을 찾는데 양 끝은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양 끝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극대랑 극소가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수가 있고 그다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것의 최적화 문제에 최적화 문제에 자주 우리가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변의 길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는 이익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공장의 물건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긴 문장으로 주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고 그 x가 일반적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범위를 찾고 그 x에 대한 함수식을 세우고 그렇죠? 세우면 이제 위에처럼 그 값과 계급의 양끝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렇지? 이걸 찾으면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역시 도함수의 활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방정식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몇이냐 이거는 모르지만 실근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세 개이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그다음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 x에서 성립을 하는지 그렇죠? 모든 실수 x에서 저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지를 증명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얘는 같이 하나씩 풀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연습을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알겠죠? 자, 방정식의 활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방정식의 활용. 자, 방정식의 실근하고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방정식 fx는 0이다의 실근은 함수 y는 fx랑 그래프랑 x절편의 개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사실 시작이 된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부분이 우리가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x는 gx다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함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좌변 y는 fx 그리고 자, 우변 y는 gx 이렇게 그려서 이 둘 사이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돼?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교점으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 자 반대로 함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었어요. 함수에서 교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방정식을 만들어서 교점을 찾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함수로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보면은 자, fx는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좌변은 y는 fx를 그리겠지, 그치? 자, 우변은 y는 0이에요. y는 0이 x축이야, x축. 그러니까 x축하고 얘하고 몇 번 만나냐 이걸 보면 이 실근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써준 거 친구들도 같이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은 y는 fx의 그래프랑 x절편, 그래프의 x절편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될 거고, 실근이 되는 거고,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은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fx는 0의 실근은 이렇게 x축하고 y는 fx랑 그렸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죠. 이때 요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방정식을 푸는 게 나은데 실근이 있냐 없냐,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y는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gx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그 교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두 번 만나니까 얘는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위와 같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을 해서 고차 방정식의 실근이 정확히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실근이 몇 개인지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 42번 같이 풀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교재 191페이지에 예제 42번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뭐라고 돼 있어 문제가 실근의 개수지. 실근이 뭐냐가 아니라 이렇게 실근이 몇 개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거 좌변 y는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파란색으로 할까 그대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그래프랑 요거 y는 0 x축이죠. 가의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되고 그 함수를 0 되게 하는 x값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
x 값을 찾으면 3, 1, 1,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3분의 1 또는 x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여기 3분의 1하고 3이니까 그럼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도함수의 그래프가 도함수는 어떻게 돼? x축과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이걸 구해가지고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자 플러스일 때는 증가,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플러스일 때는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3분의 1일 때, 자 f 3분의 1은 이제 여기다 놓는 거죠. 그치? 이게 fx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27분의 13이 나오고, 자 여기서 f3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요. 마이너스 9, 요거는 27분의 13 이렇게 되니까 그럼 x축이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9랑 요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x축이. 그러면 이 검정색 그래프랑 빨간색 x축이랑 몇 번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다? 실근 3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프 x축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그 교점의 개수가 이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지 않지?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겠죠. 자, 예제 42번에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 자, 근데 2번은 자 f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12x고, 자 gx가 9x 제곱 플러스 4거든. 자 fx는 3차함수고 gx는 2차함수인데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개수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건데 그래프 이용할 때 좀 요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차함수랑 2차함수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서 했던 대로 3차함수랑 x축이랑 이렇게, 그치? x축과 비교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 자, 그래서 일단 fx 요 식에다가 요 숫자들 대입을 해보면, 그 식을 대입해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12x는 9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요거 좌변 그리고 우변 그리는 것보다 이 우변에 있는 애를 다 좌변으로 옮겨. 그럼 2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이거의 실근이나 같죠. 그냥 위에 같은 식이니까 식을 좀 변형해서 그 좌변으로 이항했다 뿐이지 같은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우변의 요거는 x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3차함수랑 2차함수를 그려서 교점 찾는 거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지만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친구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를 먼저 그려볼게. 자,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는 0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되고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1, x는 2가 0 되게 하는
값들이죠. 그래서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도함수가 1하고 2에서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되고, 자, 도함수는 부호 때문에 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이 3차 그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F1은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건 1이고 F2는 0이 나옵니다. 그렇죠? 0이 나온다는 건 이거 x축이란 얘기죠. x축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돼서 실근은 몇 개? 2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극대랑 극소를 구해서 x축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그 x축과 원래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교점 개수를 찾을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고. 자, 192페이지로 계속 가볼게요. 192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한편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 이게 실근의 개수는 k 값이 무엇으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우변이 0이었으니까 x축이랑 비교하면 되는데, x축이 아니라 그 변수일 수도 있거든요. 문자일 수도 있어요. 문자일 때는 그 k 값을 움직이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움직이면서. 그래서 요거 그럴 경우에는 y는 fx랑 y는 k, 이 k를 움직이면서 교점의 x좌표가 y는 fx랑 y는 k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fx는 k의 실근임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예제 43번을 볼게요. 얘가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이게 학교 시험 문제고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문자가 포함돼서 나와요. 문자가. 네, 교재 192페이지의 예제 43번입니다. 자,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는 k 값의 범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세 실근이면 이거 실근 3개 갖는다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교점을 3개 갖게 하는 k 값의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식을 보면 좌변에 k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k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k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요 k 문자만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42번에서는 어떻게 돼? 우변에 있던 모든 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우변을 0을 만들었죠. 그때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되어 있는 건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k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좌변의 그래프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자, 우변은 y는 k라는 상수함수죠. 그려서 이 둘이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3개가 되게. 자, 그럼 3개가 되게 하려면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x값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면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거기서 도함수가 0이 될 거고, 그럼 x축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도함수,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고, 도함수는 부호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죠. 도함수는 부호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겠지, 그지? 자, 그럼 f-1하고 자, f1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f-1은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하면 2고 f-1은 2고 f1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자, 그럼 x축이 어디 있어?
자, 아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이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k가 이렇게 2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하나고, 그렇죠? 자, 2일 때는 두 개겠지, 그렇지? 그다음 그 k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일 땐 세 개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개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하나지. 그럼 세 개라는 건 어디야? 얘랑 얘 사이여야 되죠.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보다 클 때는 교점이 하나라는 거 알겠지? 2일 때는 두 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땐 세 개고, 마이너스 2일 땐 두 개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얘도 역시 그냥 그래프를 우리가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괜찮죠? 네, 계속 연습해보고 혹시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은 방정식에 대해 활용을 해봤고, 이번에는 부등식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부등식.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부등식을 증명하는지 살펴보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려면, 크거나 같다를 증명을 하려면 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fx의 최소값이, 이건 x축이잖아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그렇죠? 좌변에 y는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얘는 항상 성립하겠지.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을 하려면 fx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 최대값이 0 이하임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x의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돼요. 자, 이렇게 막 기호로 하고 말로 하니까 어렵죠. 그치? 말로 하니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풀면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예제로. 이게 지금 부등식이다 보니까 막 설명이 굉장히 길고 막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읽기만 하라고 했어. 그렇죠? 자, 읽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제 4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4번을 같이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교재 194페이지에 예제 44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중요해요. 크거나 같다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요 그래프, 좌변 그래프랑 우변 그래프는 요건 x축이죠. 이 좌변의 이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도함수가 0되게 한 x값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3,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x는 1에서 도함수가 0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죠. 1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도함수 그래프예요. 자, 도함수는 왜 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알 수 있어요. 자,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원래 함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이니까 이쪽 왼쪽은 사실 관계가 없고 0이 뭐 이쯤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그래프는 누구예요? 그래프는 이렇게겠지, 그치? 이게 y는 fx야. 자, 얘가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최소값이죠. f1이 최소값인데 f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f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f1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다가 그래서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계산하면 몇이야? 얘가 1이거든요. 자, 그러면 f1이 0보다 F1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등식은 그 방정식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내기도 또 썩 쉽진 않고, 그래서 요건 예제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그다음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까지 해봤는데 결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프 그리는 건 지난 시간에 다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만 그려서 요 내용들에 적용할 줄 알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 부분 다시 복습해 주시고 혹시 잘 안 되거나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각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